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 2탄 준비했고요. 이번에도 김소령 노무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성별 무관하게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시간,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제도들과 좀 다르게 육아휴직은 재직 기간 조건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짜의 전날까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사업주가 정당하게 그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짜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육아휴직 신청을 받으면 이제 사업주가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되는 의무가 최근에 새로 생겼죠. 노동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쓰겠다라고 말했는데 묵묵부답이고 자꾸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노동자들이 참 대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법이 개정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육아휴직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면으로 통지는 하는데 대놓고 육아휴직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지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입니다.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노동자는 노동청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사용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인데요. 육아휴직은 1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기간도 좀 늘었죠.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3개월씩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6개월의 추가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노동자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조건 없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은 부부가 각각 총 1년 6개월씩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죠. 다음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개월 수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요즘 6 플러스 6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6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단계적으로 상향된 육아휴직 급여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 플러스 6은 한 명이 6개월을 먼저 쓰고 그 다음 사람이 6개월을 쓰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두 번째 6개월을 썼을 때 먼저 쓴 6개월도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부부가 육아휴직을 법정 요건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처음 쓴 사람에게 기존에 지급했던 육아휴직 급여액과 6 플러스 6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급여액의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도 가능하죠. 3회 분할 사용 가능하고요. 이때 임신 중에 사용했던 육아휴직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썼다고 복귀할 때 불이익을 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불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도를 사용하고 돌아온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법에는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돌아왔을 때 직무를 갑작스럽게 변경시킨다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연차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연차휴가 정상적으로 모두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퇴직금 산정할 때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7개월 일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죠. 7개월 일하고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쓰고 퇴사를 해버리면 그럼 총 2년 1개월을 일을 한 것인데 그럼 퇴직금을 2년 1개월분 주고 연차는 2년 넘게 했기 때문에 총 41개입니다. 7개월 일했는데 연차 41개, 퇴직금 2년 1개월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소룡 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업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육아휴직 장려금 등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꽤 큰 금액입니다. 일례로 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 1년 최대 870만 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제하고도 사업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라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윈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성별 무관하게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시간,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6개월 미만 재직한 자 외에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더 있죠. 네,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 육아휴직과 다르게 더 많은 사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6개월 재직 조건이야 육아휴직에도 있으니 그렇다 쳐도 저는 이 대체 인력 14일 동안 구해야 한다. 이게 좀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하고 채용하려고 노력한 척만 하고 실제로는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채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적당한 인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네, 그 부분이 참 현장에서 애매해서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만 국회에서도 이를 의식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라서요. 조만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등 간에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 다른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와 협의도 거쳐야 하고요. 네, 실제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네요.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면으로 딱딱 통지를 해줘야 이게 되든 안 되든 뭔가 명확해지니까요. 이어서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에서 근로시간을 선택해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나는 35시간 단축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15시간으로 단축해라 라고 한다거나 반대로 나는 15시간까지 단축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아니다 35시간까지만 단축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신청한 시간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수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기간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죠? 네, 기본적으로는 1년의 기간이 있고요. 육아휴직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기간의 2배를 가산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6개월 쓰게 되면 6개월 남았으니까 2배에서 1년이 더 붙고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안 쓴 거 1년, 총 2년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급여를 어떻게 지급받는지 보게 될 텐데요.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는 고용센터에서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죠? 소령노무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기 모의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기실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깔끔하네요. 연차는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한 걸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다 발생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속합의서 형식으로라도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네, 이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이 첫 번째로 변하고요. 두 번째로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 삭감이 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 돈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주와 노동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확히 하라라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즉 임신 초기와 후기에 사용할 수 있네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성이 높은 여성 노동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1일 6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하네요. 그럼 2시간 단축인데 원래 1일 6시간 하는 사람은 그럼 4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일 최대 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6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해당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최대 1일 6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음은 예외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예외 사유가 없네요. 노동자의 건강권과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외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의 노동자도 임신하였다면 임신 초기와 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르게 임금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해당 제도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임금 삭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금전적 비용 지출을 상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한다면 비용 지출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네,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 2탄 여기까지입니다. 김선용 노무사님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이 영상 보고 센터로 전화하면 상담 잘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 관련 제도를 사용하실 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저희 쪽으로 상담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